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유체 이론 내용 중 점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점성은 유체의 끈적이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으로, 자, 점성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뭐랑 관련이 되어 있냐? 손실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즉, 유체가 배관 내에 흐를 때 뭐가 발생하다? 마찰, 손실이 발생하더라 라는 거죠. 마찰 손실이 커질수록 뭐가 증가한다? 많은 에너지 혹은 힘이 증가하게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점성은 유체가 유동할 때 생기는 마찰력으로 인해 액체의 끈끈한 성질, 끈적끈적한 정도를 얘기를 하더라 라는 거죠. 유체가 운동 에너지, 이동을 할 때 열 에너지로 바뀌는, 즉 접촉에 의해서 열로 바뀌는 유체의 고유의 특성을 우리가 점성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점성은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점성에 관한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체의 점성과 변형과의 관계를 규명한 것이고, 얘는 이겁니다. 자, 이 밑에는 고정평판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유체를 담아 놓고, 위에 얘는 이동평판이 있습니다. 내가 이 평판을 밀을 때 이 미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단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단능력. 자, 전단능력, 이 미는 힘은 유체 뭐에 의해서? 점성계수인 점성에 의해서. 점성이 커지면 유체에 힘도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얘에 대한 이동 속도가 증가할수록 힘도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거리가 가까울수록 뭐가 마찰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수록 미는 힘은 감소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속도 구배는 비례하고 거리에는 반비례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개념을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다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다 능력, 자, 얘는 뭐라고 읽냐면 타우 이렇게 있습니다. 타우. 전다 능력은 얘는 점성계수 타우는 전다 능력. 그래서 점성계수와 속도 구배, 즉 dv는 속도의 변화량, dy는 거리의 변화량, 즉 고정평판과 이동평판이 있을 때 이 거리를 dy, 그러면 유체의 양에 따라서 이동평판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얘기를 하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단능력 타우는 점성계수와 속도구배의 힘으로서 곱으로서 비례하는 관계가 성립이 되고, 거리는 반비례하더라. 즉 내가 이동평판을 밀 때 거리가 멀수록 힘은 작아지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힘은 더 많이 드는 이런 형태가 발생을 하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단능력은 충류의 전단능력, 충류다라고 하는 것은 유체 내부에 물이 흐를 때 일정하게 발생하는 이런 물의 흐름을 충류 흐름이다 라고 하고, 얘는 속도차와 점성계수에 비례하고, 자, 전단능력 크기는 벽면은 힘의 크기가 크고 중앙은 가장 작은 힘으로, 그래서 힘의 크기는 어떻게? 힘의 크기로 비례할 때는 이렇게, 저 유체가 이렇게 이동할 때 위로 갈수록 힘은 커져야 되고 중앙은 힘은 작고 양쪽은 힘은 커져야 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더라 라는 거죠. 자, 벽면의 속도 기울기는 난류가 속도가 빨라지고 충류는 벽면의 속도 기울기가 작아지는 형태로 나타내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공식 외울 때에 전달능력 타우는 뮤 곱하기 속도급의 dy분의 dv에 비례하는 관계가 성립을 하더라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점성계수입니다. 점성계수는 크게 두 가지, 동점성계수와 그 다음에 일반 점성계수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점성계수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끈끈한 정도, 점도, 끈적이는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를 우리가 표시를 하고, 자, 뮤는 여기 있죠. 로, 밀도, 로는 밀도죠. 자, 밀도는 어떻게 돼요? 부피분의 질량을 표시를 하는 거고, 뉴는 동점성계수입니다. 동점성계수는 단위 시간당 이동하는 유체가 이동하는 면적을 표시를 하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뮤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얘 미터의 3승, 미터의 제곱 없어지고 얘는 미터만 남고 얘는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로 표시를 할 수 있더라. 얘가 무슨 단위? MKS 단위로 표현하더라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뭘로 얘 MKS 단위를 뭘로 MLT 단위 M 차원으로 하면 MLT 차원을 FLT 차원으로 바꿔본다 라고 하면 킬로그램을 바꾸면 되죠. 자, 킬로그램 단위 변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다? 자, 뉴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으로 표시할 수가 있고, 그러면 킬로그램은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을 우변에서 좌변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뉴턴 곱하기 미터분의 세크의 제곱. 자, 킬로그램 대신에 이걸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단위 변환하면 어떻게 된다? 뉴턴 곱하기 세크의 제곱 퍼 미터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 곱하기 미터분의 세크의 제곱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미터의 세크죠. 얘가 세크죠. 자,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 약분되니까 분자에는 뉴턴 세크, 분모에는 뭐다? 미터의 제곱.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니까 뭐다? 압력인 파스칼이고, 자, 얘는 뭐예요? 시간의 곱으로. 그래서 압력과 시간의 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성계수는 이 단위가 헷갈리면 우리가 어떻게 압력 곱하기 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MLT계 차원으로 표시하면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 자, 이게 외우기 편하신 분들은 이걸 암기하시면 되고, FLD계 차원이 하면, 자, 얘는 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 미터의 제곱 뉴턴 곱하기 세크로 표시할 수가 있고, 그러면 얘는 압력이 되고 얘는 시간이다. 그래서 압력 곱하기 시간을 우리가 점성계수인 뮤로 나타낼 수 있더라 라는 개념을 잡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나타내는 게 뭐다? 동점성계수를 나타내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동점성계수는 우리가 뭘로 여기서는 동점성계수 뉴는 로분의 뮤로 표시할 수가 있더라. 자, 뮤는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압력 곱하기 시간이다 라고 했죠. 압력은 단위가 어떻게 된다? 미터의 제곱 퍼 뉴턴 곱하기 시간으로 표시할 수가 있더라. 자, 이것 분의 얘는 부피분의 입방미터분의 질량으로 표시를 하더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된다? 뉴턴 곱하기 세크분의 미터의 제곱 곱하기 얘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킬로그램 미터의 3승으로 표시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자, 뉴턴에 뭘 대입한다?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을 대입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뉴턴 대신에 킬로그램 미터 세크의 제곱 곱하기 세크분의 미터의 제곱 곱하기 미터의 3승 킬로그램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킬로그램 약분되죠. 자, 세크랑 세크 제곱 약분되죠. 자, 얘는 자 뭐가 나와요? 미터의 제곱 자, 그래서 얘는 미터의 제곱 미터 하니까 미터의 4승이죠. 얘는 얘 약분되고 얘는 제곱으로 남더라. 자, 그러면 남는 건 뭐예요? 세크 남죠. 자, 분자에는 미터의 제곱 남았습니다. 그래서 단위시간당 이동 면적을 유체 이동 면적을 우리가 동점성 계수다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차원이 MLT계 차원이나 FLT계 차원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쓸 수가 있더라. 자, 얘를 우리가 센티미터 단위로도 표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센티미터의 제곱 퍼 세크 단위시간당 유체가 이동하는 면적이 센티미터인지 미터의 제곱인지에 따라서 구분지어서 얘기를 하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점성 계수랑 연관이 된 게 또 뭐가 있냐면 레이놀드 수입니다. 레이놀드 수는 동수와 같게 나오는데 뮤분의 dv 로와 뉴분의 dv로 표시를 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두 개가 같으면 dv 약분되죠. dv 약분되니까 이것만 남죠. 그러면 정리하면 얘는 어떻게 된다? 뮤분의 로 분의 뉴분의 1로 표시를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뮤는 뭐다? 로 곱하기 뉴로 표시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공식과 동일하게 되고 면 얘를 다시 뉴로 하면 어떻게 돼요? 로분의 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공식이 나오더라 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뮤는 로분의 뉴는 로분의 뮤는 로 곱하기 뉴는 로분의 뮤로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개념을 잡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개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유체 점도를 측정을 할 때 나타나는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체 점도를 측정을 할 때는 유체의 점도를 측정을 할 때 유체의 점도는 온도가 상승하면 액체일 때는 온도가 상승하면 점도가 감소하고 기체는 온도가 상승하면 점도가 증가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 한번 보죠. 배관 내부에 여기에 액체가 흐른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온도가 상승하면 액체의 운동이 어떻게 돼요? 활발해지죠. 운동이 증가합니다. 속도 V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은 유체가 빠르게 움직이겠죠. 빠르게 움직이면 뭐가 끈적이는 손실, 즉 점도, 마찰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마찰은 점도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점도가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액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활성화가 돼서 속도가 증가하고 속도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마찰이 줄어드는 것이고 즉 점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액체는
온도가 상승하면 점도가 감소하게 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기체는 유체가 흐를 때 온도가 높아지면 얘는 활성화학이 있어요. 막 서로 충돌이 돼요.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서로 충돌에 의해서 뭐가 얘가 저항으로 즉 마찰이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마찰이 증가한다는 것은 점도가 상승한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체의 특성에 따라서 액체는 활성화, 끈적이는 점도 때문에 이동을 못하지만 온도가 높아지면 활성화돼서 끈적이는 성분이 낮아져서 잘 흐르게 되는 것이고, 기체는 활성화하기가 좋은 상태에서 너무 활성화가 속도가 너무 증가하다 보니 서로 충돌이 발생하더라. 이런 충돌은 저항, 마찰이 증가하고 점도가 증가하는 형태로 있어서, 그래서 기체는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점도가 증가하는 형태가 발생을 하더라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체의 점성과 관련이 되는 것은 뭐 때문에 분자의 운동이라든지 분자 간의 응집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분자의 운동량, 수송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더라 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유체 점도를 측정을 할 때는 점성 법칙, 어떤 원리에 의해서 뉴턴의 점성 법칙인지 스토크스 법칙인지 하겐 포아젤 법칙인지, 자, 측정 원리는 회전 원통법인지 낙폭법인지 세관법인지에 따라서 점도계의 종류가 다르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앞글자 따서 외우는 두문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법칙은 회전 원통법으로서 스토머 점도계와 맥미첼 점도계, 스맥, 그 다음에 스토크스 법칙은 낙고식, 스맥, 스낙, 그 다음에 하겐 포아젤 법칙은 나머지, 오스왈트 점도계, 세이볼트 점도계, 앵글러 점도계, 바베이 점도계, 레드우드 점도계, 나머지가 하겐 포아젤 법칙을 하는 세관법을 사용하고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점성 법칙이 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상기체 법칙을 얘기를 하더라. 자, 이상기체 법칙은 크게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기체 법칙은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자, 보일의 법칙은 뭐다가 온도가 일정하는, 자, T가 0인 온도가 일정한, 그러면 유체의 특성을 비교를 할 때 압력과 부피와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T가 일정하기 때문에 뭘로 압력과 부피의 관계가 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보일의 법칙은, 자, 압력이 높아질수록 압력이 커질수록 부피는 작아지고, 압력이 낮아질수록 부피는 증가하는, 서로 무슨 하는 게 반비례하는 이런 그래프가 있고, 자, 공식은 P1, V1은 P2, V2.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얘는 무슨 압력이냐면 절대 압력이 들어간다. 자, 압력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압력의 종류는, 자, 절대 압력과 계기 압력과 대기 압력과 진공압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 대기압은, 자, 영기압이 있고요. 자, 1기압이 있는데, 이 1기압은 공기가 누른다 라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대기권에 있는 압력이다 라고 해서 대기압. 대기권은 뭐가 있다? 공기가 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을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압력계라는 기기로서 측정을 하는데,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계기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기압보다 낮은 것도 진공계를 통해서 측정하는데,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을 압력을 무슨 압이라고 하냐면 진공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절대압, 여기 보일의 법칙에 나와 있는 이 절대압은 뭐냐면 영기압부터 측정되는 압력, 영기압부터 측정되는 압력을 우리가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절대압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절대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기압 플러스 계기압을 나타내는 것과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을 나타내는, 그래서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인지 낮은 압력인지에 따라서 절대압을 구하는 방식이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압력은 무슨 압력? 절대압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계기압을 측정할 때는 대기압을 0으로 놓고 여보다 얼마만큼 압력이 높은지, 그래서 계기압은 대기압을 뭘로 놓고 0으로 놓고 측정된 압력을 얘기를 하는 거고, 진공압은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분지어서 얘기를 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샤를의 법칙. 샤를의 법칙은 우리가 뭘 얘기하더라? 여기에서는 기체 온도를 1도씨 증가할 때 부피는 0도씨에서 273분의 1씩 부피가 증가하더라. 샤를의 법칙은 뭐가 일정하더라? P, V, T 이런 변수에서 압력이 일정하더라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V와 T의 관계, 압력과 부피는 무슨 관계? 얘는 비례하는 관계가 성립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T1분의 V1은 T2분의 V2로 표현해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 얘 온도는 무슨 온도냐면 절대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 자, 온도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압력과 우리가 압력과 온도를 표시를 할 때 PT 선도에서 물의 삼중점을 그려보면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얘가 물의 상평형도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물은 자, 이 상태를 우리가 고체다, 자, 이 상태를 액체다, 얘를 기체다 라고 표시를 하는데, 자, 1기압 상태에서 자, 고체와 액체가 존재하는 이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어는 점 혹은 녹는 점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 지점,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이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끓는 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온도는 어는 점을 0도씨로 놓고 끓는 점을 100도씨로 놔서 얘를 100등분 한 것을, 이 온도를 무슨 온도다 라고 하냐면 섭씨 온도다 라고 하고, 기온은 도씨로 표시합니다. 섭씨 온도에 우리가 몇을 더하면 273을 더해서 이 나타내는 온도를 무슨 온도다? 켈빈 온도다 라고 얘기하고, 얘를 우리가 절대 온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이 어는 점을 몇 도로 하냐면 32도 F다 라고 표시하고, 끓는 점을 212도 F다 라고 하고, 이 사이를 180등분을 했는데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화씨 온도다 라고 얘기하고, 화씨 온도는 도 F로 표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씨 온도에 460도씨를 더해서 나타내는 얘 절대 온도를 우리가 랭킹 온도다 라고 하고 R로 표시해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섭씨 온도의 절대 온도는 켈빈 온도, 화씨 온도의 절대 온도는 랭킹 온도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SI 단위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뭐로 사용하는지 화씨 온도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달리 표현을 하고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상기체 중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2주차 두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점성은 뭐냐, 끈적이는 성분이다, 점성 법칙에 관련된 뉴턴의 점성 법칙, 타우는 뮤 곱하기 속도 9배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점성 개수, 뮤와 동점성 개수, 뮤와 뉴의 관계, 그 다음에 점도를 측정하는 관계, 그리고 보일과 샤르의 법칙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알아봤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내용 같이 이렇게 보시면 2주차 두 번째 시간을 하고요. 자, 첫 시간에는 1주차에는 공지를 안 드렸는데 나머지 시간은 자습 시간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복습 한번 해보시고 하다가 궁금한 점, 의문점이 생기시면 여러분 이메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질문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LMS로 할 때는 이 영상을 50분 동안 시청을 해주셔야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은 자습하면서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뒤로 돌려서 보면서 50분 동안 영상을 시청을 해주셔야, 그래서 학습 종료 버튼을 바로 누르면 출석으로 인정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꼭 50분 동안 시청을 해주시고 복습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로 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